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세법상의 지방세 공제 제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 뉴저지주 정부의회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잇는 기차가 또다시 극심한 지연 운행으로 승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세제개혁법과 관련 IRS를 사칭한 신종 전화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세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입니다. 8일 오전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 한 남성이 훔친 경찰 차량을 몰고 역 대합실 출입문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후 체포됐습니다. 10명 중 4명의 미국인은 올해 안에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년여 만에 남한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서 미국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강력한 유엔 제재 조치로 북한을 압박했는데 남북 회담 성사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이 회담을 둘러싼 부정과 긍정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2월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합의를 통해 남북한 간 긴장 완화의 제스처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진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남북회담이 성사된 것은 미국이 그동안 강력하게 김정은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자신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섣부른 환영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미국 팀은 출전해서는 안 된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핵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이 현실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인데 대북 제재의 강도가 약해지면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측은 미국이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남북한 고위급 회담은 트럼프가 핵 단추 운운하면서 보여준 북한과의 힘겨루기를 끝내고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좋은 징조로 판단하는 정치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루어진 이번의 사태 진전이 장밋빛 평화 분위기로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미국은 공식적으로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세법상의 지방세 공제 제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 뉴저지주 정부의회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 연방세법은 항목별 소득공제 가운데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돼 뉴욕, 뉴저지주 등 지방세 부담률이 높은 주의 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주 개인소득세의 일부를 고용주가 내는 급여세인 페이롤 텍스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연방세법에 따라 기업들은 페이롤 텍스를 연방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율도 기존의 35%에서 21%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소득세의 일부를 주 로컬 정부나 지방 정부의 공공 프로젝트 또는 공적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연방정부의 지방세 공제 제한에 대한 우회 방안으로 각 타운 정부가 운영하는 기급의 기부 형태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잇는 기차가 또다시 극심한 지연 운행으로 승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8일 오전 출근길 맨해튼행 뉴저지 트랜짓과 패스트레인에서 대규모 기차 운행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맨해튼 펜스테이션으로 향하던 엠트랙 열차가 허드슨 리버 터널에서 멈춰서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트랜짓은 이날 출근 시간대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기차 운행이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패스트레인도 운행 차질이 심각했습니다. 오전 9시쯤 뉴저지 저지시티의 그로브 스트리트역 인근의 선로에 문제가 생겨 호보큰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구간과 저널 스퀘어에서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저널 스퀘어에서 맨해튼 33스트리트 구간의 기차 운행이 1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운행 중단으로 발이 묶인 패스트레인 승객들이 한꺼번에 페리 선착장으로 몰리면서 수백 명의 승객이 영하의 추위 속에 시달렸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엘살바도르 당국은 지난 월요일 미국의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보호 조치를 종식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경악했습니다. 임시보호 신분 상태를 폐지시키는 일로 미국 내 동일 신분 상태에 있는 약 20만 명의 엘살바도르 출신 거주자들은 2019년 9월까지 미국을 떠나거나 강제 추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TPS, 즉 임시보호 신분 상태를 잃게 되는 네 번째 나라입니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연재해와 같은 일로 타격을 입은 외국인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또한 미국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노동자가 보내는 돈으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엘살바도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약 62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수의 엘살바도르인들이 가족으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폭력과 빈곤에서 탈출하여 멕시코를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해 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히스패닉의 실업률도 지난해 1%포인트나 떨어져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러분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의 표를 얻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자신의 공화당 정권 들어 떨어지고 있는데 이들 소수인종은 왜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는 항변입니다. 소수인종은 지난 2016년 대선에 이어 최근 각종 보궐선거 등에서도 민주당 측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미 당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 조사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이 6.8%로 1972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일 트위터에서도 그 소식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세제개혁법과 관련 IRS를 사칭한 신종 전화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세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29일부터 시작되는 세금 보고를 먼저 해 환급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라는 게 세무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IRS는 납세자들에게 절대 전화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홍보가 됐지만 여전히 속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IRS를 사칭해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할 경우 어떤 정보도 입력해서는 안 되며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링크된 웹사이트 역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런 전화 사기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8일 오전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 한 남성이 훔친 경찰 차량을 몰고 역 대합실 출입문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후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한 남성이 뉴저지 트랜짓 경찰차를 탈취해 역의 대합실로 연결되는 문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역의 대합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파손돼 폐쇄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차를 탈취한 용의자를 검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역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열차가 승강장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수일째 승객들이 별다른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주 눈 폭풍으로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이 강추위로 인한 파이프의 동파로 공항 바닥이 물에 잠기면서 공항에 갇혀 며칠을 노숙해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공항 당국이 호텔을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자세한 안내도 하지 않는 가운데 그저 기다리라는 말밖에 들은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거의 많은 승객들은 3일 밤씩 노숙 아닌 노숙을 하면서 다음 비행편을 무작정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여행객인 안드레아는 곧 비행편이 마련된다 해도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기다림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집에 돌아가게 된다고 전하면서 케네디 공항 당국의 소통 부재와 잘 조직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북미 지역에서 로메인 상추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당분간 로메인 상추 섭취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인마트, 델리, 식당 등은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한인마트 관계자는 농무부나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로메인 상추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판매하고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식중독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속히 대응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플러싱의 한 식당 관계자는 로메인 상추는 쌈채소로 제공되지 않고 샐러드에만 사용됐는데 이번 보도를 접하고는 즉시 다른 채소로 대체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포함해 녹색 채소는 2006년과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도 대장균 감염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2016년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은 362건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335건으로 줄었습니다. 캠든 카운티의 경우 살인 사건이 2016년 총 5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총기로 인한 살인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살인 사건도 포함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리노 뉴저지 검찰총장은 살인 사건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보석제도 개혁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총기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나 상습 범죄자를 구금시킬 수 있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400여 명의 범죄자가 보석 없이 구류됐습니다. 포리노 검찰총장은 지난해 여름에만 총기 자진 반납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0개의 총기를 회수했고 지역 경비 활동을 강화했다며 2017년 폭력 범죄를 줄이는데 그 어느 것보다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중 4명의 미국인은 올해 안에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북미 간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21%로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2018년 국제정세 전망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미 간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인 응답자 4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캐나다 응답자도 47%가 북미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로 55%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주변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낮았습니다. 일본이 32%, 중국이 30%, 러시아가 23%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21%로 조사 대상국 평균인 42%의 절반이었습니다. 오히려 북미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6%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7일에서 12월 8일 21,5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습니다. 어젯밤 대학 미식축구 결승전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을 텐데요. 엘라바마 대학팀이 연장전 끝에 힘겹게 우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치러진 대학 미식축구 결승전에서 엘라바마 대학이 연장전 끝에 힘겹게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랭킹 4위로 올라온 엘라바마 대학은 3위로 올라와 우승에 목마른 조지아 대학을 연장전 끝에 26대 23으로 힘겹게 물리쳤습니다. 조지아 대학은 1980년 이래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 이번 결승전 진출까지 필사적으로 우승을 노린 팀입니다. 한편 2009년부터 헤드코치 닉 사반이 이끄는 엘라바마 대학 크림슨 타이드는 이번 우승으로 5번째 챔피언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 활약을 보였던 쿼터백인 잘렌을 제치고 신입생인 투아가 후반 기용되면서 극적인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투아는 코치의 기용에 보답하려는 듯 무려 3번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늘 벤치에 앉아 있어야만 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관한 애틀란타 축구장에서 연장전 마지막 순간에 정확하게 공을 던져 41야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결승전을 승리의 환희로 장식하였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1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소호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45분경 남쪽 방향으로 달리는 이 트레인을 타고 가던 25세 남성이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괴한이 다가와 예리한 흉기로 남성의 얼굴을 그어대고 달아났습니다. 가해자는 기차가 소호의 스프링역으로 진입하는 사이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불시에 급습을 당한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범인의 신원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맨해튼의 워싱턴 하이츠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0명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오후 9시경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경찰, 1명의 소방대원을 포함 모두 16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2층에서 한 주부가 빵을 굽던 토스터가 고장나 불꽃이 튀면서 확산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는 노후된 빌딩으로 화물 전용 수직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로 맨해튼 지역에서는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적십자의 한 당국자는 재난을 당한 주민들이 벌써 700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오늘 새로운 전기버스를 선보였습니다. MTA는 이날 10대의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는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B32 노선과 맨해튼을 경유하는 M42와 M50 노선에 배치됩니다. 이 새로운 전기버스는 밤새 충전을 하고 낮 시간 운행하게 됩니다. MTA는 이번 시범 운행이 성공하면 전기버스 60대를 추가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은 보행자 사망 건수가 32%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뉴욕시장 빌 드블라지오의 비전 제로 프로그램에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2016년에 자동차에 치여 숨진 보행자는 148명이었으며 작년인 2017년에는 사망자가 101명이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도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새 디자인,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 그리고 교통 단속의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6개월 유예 신청 기간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가 2,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다카 신청 기각은 당초 30건 정도로 알려졌다가 이후 900건으로 늘어난 뒤 다시 확대된 것입니다. 뉴욕시 전역의 홍수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이른바 홍수지도가 35년 만에 개정됩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최근 해안 지역의 지형 변화 등을 토대로 뉴욕시 홍수지도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의 홍수지도가 개정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홍수지도 완성에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철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부시장이 타운의회에서 시의장으로 재선출됐습니다. 펠팍 타운의회는 이 부시장의 시의장 임명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선임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지난 2012년에도 시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펠팍 타운에서 부시장과 시의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의회의 2018 회계년도 회기가
8일 시작되면서 한인사회 관련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이 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교회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 의원과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13에서 2014년 회기 당시 주 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 하원 통과가 좌절됐으며 2015에서 2016년 회기에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위원이신 조병창 미나협 대표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좋으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일단 의장님께서는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도 지내셨고 또 민족화해협력 상임의장도 지내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인사회를 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남다른 시각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인사회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외람된 것 같고요. 네네. 그동안에 물론 평통 자문회의 미주 부의장 제가 몇 년 하고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지금 7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 3개월 전에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대표 의장은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네. 상황인데, 근데 이제 30년 전에 한인 회장도 하게 했겠지만은 하고 이래도 다 지나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회한이 남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는데 항상 누구든지 여기에 뉴욕의 단체장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고 나면 그래도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포사회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일일이 검증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봉사센터도 그렇고 한인회도 물론 그렇고요. 참여센터, 정치력신자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뉴저지 한인회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이번 제가 사는 포들이 조그만 한인회였지만은 지금 상당히 열심히들 잘하고 이와 같이 이런 것은 어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지고 동포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런 분들이 회장을 하겠다 또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은 준비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상당히 동포사회 앞날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특히나 좀 당부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정도. 그 얘기는 제가 네네,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잘 하시는 걸로.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제는 또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 측에도 어떤 정책을 네. 건의하시거나 어떤 이슈를 건의하실 텐데 어떤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건가요? 그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게 동포정책위원으로서는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위촉이 된 일이 있지만은 네. 동포정책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제가 서울에서도 그런 어떤 그 포럼이나 또 세미나 이런 데서 주제 발표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동포 사회가 벌써 750만에 170개국의 이상으로 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물론 미주, 중국, 일본, 러시아인데 주변 대국에 이제 주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고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 어떤 그런 재외동포 정책도 개발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동찬 소장도 실무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동포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참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부단하게 서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동포사회하고 모국하고 어떤 그 상호 협력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나라와 발전, 동포사회 발전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사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동포사회와 본국과 어떤 관계를 잘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이제 그야말로 좀 세세한 부분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동포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안 좋겠느냐. 특히 이 남북한 간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이걸 평화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남북 간에 우리 민족이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또 대화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아가지고 참 영원히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될 이러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동포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뭐 친정부 일변도적인 어떤 동포정책 이런 거는 물론 배제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상당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동포 사회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한인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저 묻고 제가 사투리가 얘네 나오는데 제가 당부라기보다도 지금 하시는 대로 서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화합하고 소통하는 거, 서로가 이래 의견을 다름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역지사지하는 어떤, 그래서 동포사회가 어떤 이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서로가 힘이 되어주도록 가능하면 비판보다는 칭찬을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의장님, 아까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이렇게 배지하신 네, 게 이거예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어떤 배지인가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늘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잘 아시는 이게 평창 올림픽 그 신발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분 저 자신도 뭐 홍보위원인데 네. 말하자면 홍보위원이 아닌 사람 누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거 저는 너무 멋있어서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조병창 민화협 대표 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